어떻대요? 모서리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사각이 나오면서 사각의 무게선이 생겨요. 사각의 무게선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여기는 안 뻗치는데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 뻗치기 시작해요. 왜? 무게선이 급격한 무게선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코너 정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모량 감소를 해줘야죠. 질감을 해줘야죠. 얘 뭐예요? 위험지역이에요. 위험지역. 그쵸? 위험지역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항상 커트를 진행했는데요.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는 위험지역이라고 그래요. 항상 그 자리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정말 신기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한 부분이 또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자, 원포인트, 다중포인트 진행을 했죠. 해서 커트를 진행을 해서 모양을 잡아서 라인을 또 잡았어요. 요 상태에서 갔어요. 요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층을 다시 층을 또 냈어요. 어떻게 해요? 전체 다 뭐예요? 온베이스로 층을 냈어요. 뭘로요? 버티컬로요. 버티컬로 온베이스로 층을 내서 하나, 둘, 셋, 뭐예요? 낮은 각도 온베이스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층이 이렇게 층이 생겼네요. 그쵸? 얘는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얘는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에서도 뭐가 돼요? 무게선이 돼요. 무게선. 자, 수평이니까 제가 온베이스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내가 수평으로 잡은 거는 얘가 수평으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라운드야. 근데 얘는 수평이 아니야?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라운드처럼 보이지만 얘는 수평인 거죠. 그쵸? 근데 내가 형태를 잡는 기준선이 있다겠죠? 형태를 잡는 기준선. 뭐가 있었어요? 형태를 잡는 기준선에서는 첫 번째 정중선. 이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리버즈로 하면은 커케이브가 나오고, 포워드로 말면 컨벡스가 나오고, 그쵸? 온베이스 잡으면 수평이 나오고, 그쵸? 한쪽은 리버즈, 한쪽은 포워드로 말하면은 전대각, 후대각이 따로따로 놓을 수 있죠. 그 형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중선에 한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 있었어요?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선이 또 있었죠? 뭐예요? 사이드에서 잡는데 얘가 뭐예요? 포워드로 가면 후대각이 나올 것이고 수평을 잡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뒤로 사이드 베이스, 얘에서 앞으로 포워드에서 사이드 베이스 잡으면 후대각이 나오겠고 온베이스 나오면 수평이 나오겠고 뒤로 리버즈로 사이드 베이스 잡으면 뭐가 나와요? 전대각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기준선이 또 하나가 여기서 생기겠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프론트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형태를 변화를 잡아주는 기준선인 거죠. 형태선을 잡아주는 기준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어서 요게 작업을 했어요. 그 대신에 자, 백에서 하나, 둘, 셋. 요 부분은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해서 뭐예요? 위에서 2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돼서 엘리베이션을 잡는데 어디서 잡았어요? 얘가 기준선에서 얘가 시작해서 위에서 밑으로 잡았어요. 그쵸? 층을. 그래서 밑에 있는 기준선이 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1차 가이드라인에서 이 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 많은 부분과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 이 부분에서 생기는 여기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이 경계선, 이 경계선에서 기가 파일 수 있느냐 안 파일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기가 안 파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자체를 조금 유들이 있게 디스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디스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 자체를. 디스커넥션이 생기는데 뭐예요?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세 번을 갔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을 잡을 때는 뭐예요? 1에서
1.5 정도만 잡아주라. 여기에서는 각도를 3번 정도 잡지만 여기서는 한 1.5에서 2.5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2.5까지도 잡아줘도 아까 지금 제가 한 2.5까지 잡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상태면 제가 맞춰보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다 보니까 층은 지금 파이는 부분은 없었지만 어때요? 거의 근사치로 맞아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선을 옆에가 귀가 파이지 않게끔 잘 잘라주는 게 우리가 잘하자는 거다. 근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우리 정 선생님이 처음에 실수를 했는데 우리 또 선생님이 또 실수를 했어. 근데 실수를 안 했지. 한번 실수하니까 실수를 안 해요. 실수를 많이 해볼수록 좋아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실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수를 많이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데 여기 왜 와? 못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거는 실수 절대 안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다음에 절대 실수 안 하실 거예요. 다음에 실수하면 바보야. 아셨나요?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층이 이렇게 예쁜 층이 생겨요. 굉장히 가벼워요, 무거워요? 왜 가벼울까요? 밑에 선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요 부분만 가볍기 때문에. 근데 층이 낮은 각도인데 얘는 되게 무겁잖아요. 매끄러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린존과 러프존, 이제 그린존. 그린존은 뭐예요? 깨끗한 매끄러운 부분. 러프존은 뭐예요? 거친 부분. 거친 부분을 러프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러프존, 그린존에서 이 부분 자체가 그린존이 굉장히 넓고 러프존이 상당히 좁은데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해요? 층이 적어도 밑에 선에 굉장히 가벼운 층이 엘리베이션에 층을 냈기 때문에 얘가 라운드잖아요. 내가 만약에 직선으로 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3번에 걸쳐서 커트를 해서 라운드를 해서 거의 부담감이 없죠? 부담감이 없는데 내가 거꾸로 이렇게 커트를 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다 뒤집어지겠죠. 밑에 있는 머리는 다 뒤집어져요. 얘는 뚜껑머리 지고요. 뒤집어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증상이 생겨요. 일직선으로 자르게 되면. 커트의 방향이 그래요. 얘는 뒤집어지고요. 얘는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라놓으면요.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일직선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들어가는데 얘는 뒤집어져요. 이 무게선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안으로 들어가는 형보다는 바깥으로 막 뻗으려가는 성향이 더 강해져요. 코너에 있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에서 무게선에서 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컨트롤 할 수 있는데 각도가 그래서 잡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 각도가 똑같이 올라가는 이 각도가 점점점 10도 들었으면 10도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여기 10도 들었는데 여기는 30도 들고 여기는 뭐 20도 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질 않는다. 그리고 정중선에서 기준선 잡은 상태에서 뭐예요? 기준선 잡아서 가이드라인 기준선 잡아놨죠? 그러면 온베이스만 정확하게 지키면 커트선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온베이스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옆에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빗질을 내서 다 잡아놔도 선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빗질을 잘했던 사람들은요, 내가 굳이 크로스 체크를 안 해도 선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 대신에 그거를 아무리 베테랑이라도요, 크로스 체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요. 아셨나요? 그래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하나, 둘, 세 작품 했어요. 오늘 하루 짧은 시간 안에. 그쵸?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커트는 어때요? 나중에 드라이해서 나오면은요 이런 형태가 나와요. 굉장히 무게감이 굉장히 심각한 무게감이 생겨요. 어디가 무게감이 생겨요? 이 부분이 무게가 생겨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양쪽에 있는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그쵸? 얘가 굉장히 헤비해지는 무게감이 엄청나게 무거운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각기법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삼각기법이 보여도 예쁜 건 뭐예요? 그래요? V라인이잖아. 젊었을 때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여기 이 커트는 어때요? 뒤에서 봤을 때는 얘가 무게감이 생겨 보여요. 얘는 가벼워 보이고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훨씬 더. 이런 커트가 사실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요.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얘는 또
층을 똑같이 내다 보니까 얘가 또 무거워 보여요. 층을 냈으니까. 앞에보다는 지금 여기도 층을 다 보시면 어때요? 여기보다는 얘가 훨씬 더 무거워 보이죠? 얘를 층을 조금 더 올려면 어떻게 해요? 얘가 또 이제 또 가벼워지는 거죠. 층을 여기서 조금만 더 내면. 그래서 서로가 안정감이 있는 커트를 원한다면 백에 있는 부분이 짧아져야지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옆에 사이드에 있는 부분은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게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옆에 사이드가 너무 가벼워 보이고 뒤에가 너무 무거워 보이면 사실 옆에 균형이 많다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이 그렇게 무거움이 층이 많이 나서 가벼움을 느끼는 건 왜 그러냐면은 옆에는 머리의 양이 적고 백에 있는 부분은 머리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얘가 층이 많이 날수록 뭐예요? 훨씬 더 안정감 있어 보인다. 됐죠? 앞머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잘라서 잡아주시고 뭐 층 내서 말발굽존에 있는 층 포인트로 해서 이거는 뭐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더 많이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뭐예요? 만약에 짧아서 원핑거로 해서 잘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원핑거로 잘랐을 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더 심각해져요. 지금보다도. 지금 이 커트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은 조금 더 길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 머리가 원핑거로 잘랐을 때 귀 밑에 있는 이 길이가 1cm 정도 짧게 아예 귀가 백에 목선이 보일 정도로 자른다고 하면 더 어렵거든요. 지금 굉장히 오히려 더 쉬운 커트예요. 지금 커트는. 근데 그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네이프에서 자를 때 얘 양쪽 사이드에 있는 거에서 평면 커트를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지금 긴 머리에서는 지금 귀가 파이는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짧으면 짧을수록 귀가 파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근데 귀가 파이는 부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가 있었어요? 귀가 파이는 부분이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예요? 옆에 사이드에서 온베이스를 잡아서 이 양쪽에 있는 머리를 평면 커트를 안 하고 온베이스를 잡으면 얘가 라운드 수평으로 이렇게 빠지다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파져요. 그래서 얘 양쪽에 있는 머리는 항상 뭐예요? 뒤에서 봤을 때 평면 커트로 무조건 잘라주셔야 돼요. 시작할 때. 시작할 때 평면 커트를 안 잘라주고 온베이스 잘라주면 무조건 백발백중 귀가 파입니다. 그래서 평면 커트는 무조건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목선이 보일 때요. 커트를 다 진행했어요. 평면 커트를 해서 정말 커트에 퍼펙트하게 드라이를 다 해서 모양을 해서 드라이 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요. 귀가 또 여기가 뒤에가 또 길어 보이고 귀가 또 파여있어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또 생깁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이유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목선에 있는 이 머리가 억세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뻗으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옆에 있는 모발이 길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길죠. 옆에 선에 이 길이는 짧고 얘는 길죠. 얘하고 일직선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모발 자체가 길기 때문에 말려지려는 성향이 강하고 얘는 일직선으로 뻗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얘는 짧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드라이 해놓으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귀가 또 파여 보여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직선으로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세요 하고 여기로 더 잘라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컨케이브가 나오죠. 더 자르게 되면. 수평이 아니고 컨케이브가 되는 거예요. 더 자르게 되면. 근데 어쩔 수 없이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요. 더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일적인 부분에서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여기서 나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얘를 아예 길게 자르든지요. 처음부터 아예 길게 자르든지. 근데 또 원네스가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의 함정이겠죠. 그 대신에 그런 현상은 언제만 생겨요? 층이 났을 때만. 층이 났을 때만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일자로 잘랐을 때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무게감이 있는데 머리가 말려 올라가지는 않겠죠. 무게감이 없을 때, 층이 많이 났을 때만 그런 현상이 생긴다. 아셨나요? 자, 됐죠? 질문. 오케이, 감사합니다.